개방체제적인 접근 방법이면서 독립변수 역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발전행정론은 이런 경제이론과 고전적 행정이론을 결합한 학문이고 또 엘리트, 그러니까 관료,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엘리트가 중심돼서 관료의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을 이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발전행정의 이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량주의라는 것은 엘리트주의적 관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엘리트라는 것은 관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료의 적극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국가의 발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의 발전 목표로 국가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또 경제 성장주의적 이런 관점에 의해서 정치행정 신이론론의 입장이죠. 자, 이것은 행정 우위론의 입장에서 행정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행정 우위론의 입장에서 행정이 국가의 발전과 정책 결정, 집행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책행정 신이론론의 입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발전행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목표에 대한 달성도, 효과성을 중시했다라고 했고, 이 발전행정은 이렇게 불균형적인 이런 발전 전략, 개도국의 발전을 추구하는 이론이 발전행정이다. 그래서 이 발전행정에서 가장 강조를 하는 것은 이렇게 국가의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관 형성. 그래서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국가의 발전을 이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새마을운동에 의해서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발전 행정에서 추구하는 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관을 만들어서 국가의 발전을 이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관을 만들 때는 이 변수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내적인 변수 또 외적인 변수 또 평가 기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기관을 만들어서 국가의 발전을 이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관료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발전행정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관을 만들 때는 내적인 변수로 어떤 지도력, 이거 리더십이죠, 리더십. 그다음에 이 이념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활동, 그다음에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그래서 지도력이라든가 이념, 사업 활동, 또 자원, 그다음에 이제 내부 구조. 이런 하나의 기관을 만들 때는 이런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또 사상, 이념이 있어야 되고 사업의 활동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이런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내부의 구조가 튼실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권적인 변수, 그러니까 위임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위임. 그래서 수권적인 이런 변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적인 변수라든가 그다음에 규범적 그리고 확산적 관계. 그래서 이 대중과의 이런 일반 대중과의 관계, 확산적인 이런 규범. 자,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으로 생존 능력, 자율성, 영향력, 이런 파급 효과. 그러니까 이런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내적 변수, 외적인 변수를 살펴봐야 되겠고 또 이 기관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을 만들어서 생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율성이 있어야 되겠고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고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발전행정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 공공선택론입니다.